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주식하는 남자입니다. 어제의 장도 정말 많이 신경 쓰이는 장이었는데요. 어제도 결국 코스피 3000포인트 지켜주었죠. 그동안 제가 다루었던 종목들도 제가 말씀드린 지지선 다 지켜주며 장 마감한 모습 보여주어서 저도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지지선 라인을 잘 주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 5분봉 차트 먼저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3026.26포인트의 장을 마감하였는데요. 장 시작과 동시에 여기 개파락하면서 장대 음봉으로 3000 아래 하방으로 뚫어주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장대 양봉이든 장대 음봉이든 이러한 장대가 나오면 거의 기관의 매수 혹은 매도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전 10시 넘어서 2982.69포인트까지 내려갔던 걸 결국은 3000 위로 올려주면서 어제 장 3026.26포인트에서 마감해 주었는데요. 전 장 시작하면서 너무 걱정이 돼서 제 채널 토론방에 급하게 이렇게 글을 남겼었는데요. 혹시라도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채널 토론방에 이렇게 글을 남길 수도 있으니 가끔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채널 알림 설정해 두시면 토론 글도 알람이 울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모르니 알람 설정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코스피 지수로 돌아와서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거래량 한번 보세요. 외국인이 3,700억, 기관이 8천억 매도하였는데 개인이 1조 1,900억 매수. 대단하죠? 이거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물량 개인이 다 받아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개인이 코스피 지수 다시 3,000대로 올려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저께도 어저께도 개인이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도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각자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아침에 장 시작과 동시에 3000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일단 어제는 저는 매매 활동을 완전 정지하였는데요. 아직 제 영상이 10개 남짓이지만 제 영상을 다 보신 분들께서는 제가 주식 매매에 있어서 가능한 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요 근래 기관들은 순매도, 개인들은 순매수하는 모습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왜 기관들은 매도하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져보셨나요? 저는 이 의문을 가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문득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 생각과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았는데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으니 그냥 여러 가지 시각에서 바라본다고 생각하시고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따르면 미국 10년 국고채 금리의 상승의 영향으로 주가의 영향을 다소 받는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백신 접종도 시작하고 앞으로의 소비 활동도 기대가 되며 경기가 좋아질 것을 예상하는데요. 왜 기관들은 매도하는 걸까요? 딱히 주식시장에 있어서 큰 악재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도하는 걸까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았는데요. 일단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린이 분들일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어려운 식의 설명은 잠시 뒤로 하고요. 주린이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쉽게 투자자를 세 분류로 기관, 외국인, 개인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세 투자자들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기관은 연기금, 투자신탁, 보험사, 사모펀드 등으로 볼 수 있고요. 외국인은 외국계 투자은행, 헤지펀드, 연기금 등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개인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을 개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관과 외국인의 성향이 비슷하니 기관과 외국인을 하나로 보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금입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 전체의 자금을 모은다면 기관에 견주어 볼 수 있는 자금이 모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손정희 아저씨나 일론 머스크가 아닌 이상 한 개인의 자금으로는 절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말은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가에 큰 흐름을 만들어주는 건 개인이 아니라 기관의 거대 자금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금의 성격인데요. 기관의 자금은 거대 자금이 소수 정예부대로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반면 개인은 기관에 비하면 작은 자금이 뚜렷하지 않은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지식과 정보력인데요. 주가는 시장, 금리, 환율, 유가, 사회 이슈 등의 영향으로 예측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 리스크가 큰 투자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개인 투자자 중에 정보력이나 경제에 대해 박식한 지식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전업 투자자들 외에는 대부분이 다른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겸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반대로 기관은 어떻죠? 경제 지식을 이미 몸에 있는 대로 장착한 상태에서 누구보다 빠른 정보력을 입수하는 투자 전문가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집단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만 보았을 때 개인이 정보, 지식 면에서 기관을 상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정리해 보자면 기관의 자금은 확실한 지식과 정보를 갖춘 확실한 방향성을 가진 거대한 자금인 반면에 개인은 현저히 낮은 지식과 정보력으로 분산된 작은 자금이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기관은 주식시장이라는 전쟁터에 최첨단 레이더를 갖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개인은 0.조 정도 안 된 구형 권총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쉽게 되시나요? 자, 이렇게만 생각해도 기관이 연일 매도하는 데에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기관이 던지는 물량을 과연 줍줍해도 되는가에 대해 저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아주 약간 난이도 있는 설명을 하자면 다시 코스피 지수를 월봉 차트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코스피 시장이 열리고 2011년 4월 2231포인트로 고점을 찍고 동년 9월 1644포인트까지 하락한 후에 26%의 하락을 회복하기까지 약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2018년 1월 2607포인트로 고점을 찍고 2020년 3월 1439포인트로 하락한 후 41%의 하락을 회복하기까지 약 3년밖에 걸리지 않은 데다가 전고점 회복 이후 2474포인트에서 3266포인트까지 2개월 만에 추가로 32%나 상승했다는 것이 아무리 대한민국이 급성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바이러스로 인해 실물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금리가 하락하고 자금이 풀렸다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기업 가치가 이 정도까지 상승했다는 것은 역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의 몰림에 의한 거품이 어느 정도는 끼어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바이러스로 인한 저성장 혹은 역성장인 2020년이었는데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의 가치가 오히려 코로나 이전에 비해 32%나 급성장했다는 게 실적이나 가치를 인정받아 상승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자금의 쏠림 현상과 바이러스 이후에 기대감만으로 상승한 건 아닌지에 대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빗대어 봤을 때 총알이 아닌 미사일을 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잘못 타격하였을 때의 피해는 개인보다 훨씬 클 수 있으므로 바이러스 이후 이미 충분한 차익을 실현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포지션을 전환시키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합리적인 이유인데요. 이러한 근거를 두었을 때 제가 생각해 본 다음 시나리오는 기관은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을 쏟아냄으로써 주가를 떨어뜨려 현재 과열된 코스피 지수를 기관이 생각하는 안전 수위로 내리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자금의 계속되는 유입으로 코스피 지수를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했을 때 개인의 자금이 한계치에 다다라 더 이상 기관의 매도 물량을 받아줄 자금력이 떨어졌을 때 기관의 대량 매도 물량이 추가로 나온다면 더 이상 개인 자금이 받쳐줄 수 없으므로 주가는 빠지기 시작할 텐데요. 이미 엄청난 자금을 들이부은 개인들은 하락세에 못 이겨 그냥 존버하게 되거나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 손절하는 개인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데요. 기관 매도 물량에 개인 손절 물량까지 쏟아지면 주가는 훨씬 더 하락하겠죠? 그럼 그때 기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락한 주가의 물량을 저가로 매수하여 결국은 개인들만 고점에 물려 손해보는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저는 매우 걱정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패턴은 첫 번째로 만약 개인이 정말 오래오래 버텨줘서 노란색 121선이 위로 올라와서 3000포인트에 안착을 하게 될 경우 그때 주가가 어느 정도 3000포인트에서 안정되었다고 판단하고 기관의 자금들의 유입이 시작되는 패턴과 두 번째로는 만약 개인이 버텨주지 못한다면 개인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코스피 지수도 2600에서 2800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현재 노란색 121선 지지선까지 가까워질 때쯤에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1번의 패턴의 경우 지루한 긴 횡보세가 될 것이고 2번의 패턴의 경우는 주가가 곧바로 하락하게 될 텐데요. 그럼 여러분께 문제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두 패턴의 경우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어요? 첫째, 추가 매수를 열심히 해서 개인이 똘똘 뭉쳐 어떻게든 3000포인트를 지켜준다. 둘째, 어느 정도의 지수가 빠진 상태인 현재로서 예상하는 2600에서 2800포인트까지 하락하면 그때 가서 매수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 저는 훨씬 리스크가 적은 두 번째를 선택하고 당분간 매매 활동은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하며 상황을 지켜보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저는 절대 주가 하락론자는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 드리자면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이러스 사태의 하락은 확실히 위기였다고 생각하고 그때의 주가 하락은 확실히 기회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의 기관의 매도 물량으로 인한 하락은 과연 위기일까요? 물론 저도 지금이 기회인지 아닌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주식시장에 있어서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기회는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저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 생각을 공유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